보험사에서 홍보를 잘 안 해요. 이 제도가 2018년 12월에 생겼어요. 개인 실손을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봉학 한국재무설계 팀장님 모시고 실손의료보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실손의료비 보험 연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네. 금융감독원에서 2018년 12월에 발표한 거거든요. 선생님 이런 제도 있는지 혹시 아셨습니까? 처음 들어봤습니다. 보험사에서 홍보를 잘 안 해요. 이 연계제도의 가장 중점은 뭐냐면 본인이 먼저 가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직원들 단체 실손을 가입을 해주다 보니까 본인이 가입한 것도 있고 회사가 가입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본인도 내고 회사에서도 내주죠. 근데 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100만 원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줄까요? 50대 50. 맞습니다. 그러면 개인 실손을 가입 안 하고 단체 실손만 가입했어도 100만 원의 공제 비용 빼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는 양쪽에서 나가는데 개인도 내고 회사도 내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죠. 물론 중복 가입이기 때문에 이제 공제하는 금액이 적어서 조금 더 받는 건 있거든요. 근데 보험료 내는 거에 비해서는 2번 내는데 받는 금액은 거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중복 가입자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개인 실손보험을 안 갖고 있으세요. 네. 언젠간 퇴직을 하실 거잖아요. 아니, 물론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거는 회사 퇴직하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실손의료비보험 그때 가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해야죠. 이미 나이가 60 정도 돼가지고 또 50대 후반 60대가 돼서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거절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손을 중복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걱정이 그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가입해준 보험은 평생 가져갈 수 있는 보험이 아니다. 퇴직하니까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아프면 나는 실손이 필요한데 그래서 두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금감원에서는 이제 첫 번째 개인 실손은 없으시고 회사 실손만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 이분 입장에서는 퇴직하시고 나서 실손보험을 재가입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 회사 거를 개인 거로 전환해줬으면 좋겠는 거죠. 이 제도가 2018년 12월에 생겼어요. 그래서 센터장님도 가능은 하신데 문제는 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회사에서 5년 이상 가입을 하셨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전 5년 동안 보험금 청구하신 게 200만 원이 넘으시면 안 돼요. 200만 원 이상 보험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어느 정도 질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은 전환 안 받아주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대 질병, 암, 백혈병,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심장 판막증, 간경화, 뇌졸중, 에이즈, 협심증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보험금 청구한 게 200이 안 넘었더라도 전환이 안 되십니다. 이런 분들 빼놓고는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을 퇴직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18년 12월에 생겼고요. 혹여라도 어느 직장에서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면 1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는 건 좀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거는 제도가 있으니 개인 실손이 현재 없으신 분은 본인이 건강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단체 실손을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10대 질병이 걸렸거나 아니면 5년 안에 보험금을 200만 원 수령했다면 전환이 안 되는데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건 두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실손도 가입해서 가지고 있고 단체 실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좀 낭비예요. 보험료. 왜 그러냐면 100만 원 의료비가 나왔는데 50% 이렇게 비례 보상을 한다는 거죠. 이제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우선은 보험사에서 뭘 하냐면 이분이 실손보험을 또 가지고 있는지를 검색을 해봅니다. 실손보험이 또 다른데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청구한 거 말고. 그러면 우리는 심사에서 보험금 지급 대상 금액 50%만 지급을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팀장님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물어보는 게 실손보험이 또 하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그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손보험이 하나만 있다면 가입한 실손보험에 한 번만 청구하면 되는데 실손보험이 두 개가 있다면 소비자는 A도 청구해야 되고 B도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번거롭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 개인 실손으로 해서 해약을 하게 되면 내가 퇴직할 때 보험금을 받았거나 10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이거 전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인 실손을 납입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해약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거를 못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개인이 가입한 거를 납입 중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보험료 안 나갑니다. 재직하는 동안 단체 실손에서 실손 의료비 보상 받으시면 되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저처럼 회사에서 실손만 있고 개인 실손이 없는 사람은 개인 실손을 가입해서 가입하자마자 중지를 시킬 수도 있나요? 하자마자는 안 되고 중지를 하려면 최소한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래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자, 나는 단체 실손만 있는데 60세 넘어서 이거를 내가 개인 실손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건강에 자신이 없어. 10대 질병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는 게 고혈압 당뇨 환자만 해도 이게 몇백만 명
되거든요. 특히 이제 암이야 뭐 이제 중증 질환이라 쳐도 고혈압, 당뇨약은 사실 많은 분들이 드시거든요. 이런 질병이 있으면 이게 합병증이 이제 있으니까 실손 전환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걱정이 되시면 지금 가입을 해서 1년을 일단 유지를 하셔야 돼요. 1년은 어쩔 수 없이 보험료 내셔야 되고요. 1년이 딱 지난 시점에 개인 실손을 중지하시면 돼요. 이때는 제가 정상적으로 가입을 해서 중지한 거잖아요. 단체 실손 전환하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냐면 단체 보험을 전환할 때는 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200만 원 받았냐? 10대 질병. 이게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환 안 되시는데 개인 실손을 중지한 거는 정상적으로 가입을 해서 중지한 거잖아요. 얘는 아무 조건 없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200만 원 받았어도 10대 질병이 진단 받았어도 단점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판매되는 실손으로 나는 가입을 해서 중지를 했어요. 제가 살리는 시점은 한 10년 뒤일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중지했다가 살린다는 의미는 내가 중지한 이 상품으로 살려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살릴 때는 살리는 시점에 판매되는 실손으로 살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소비자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실손으로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실손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입원했을 때 100% 받는 실손이 있고 표준화 실손이 있고 착한 실손이 있어요. 100% 입원비 받는 실손을 갖고 있는데 보험료 때문에 얘를 중지를 했어요. 그랬다 퇴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살렸어요. 그러면 어떤 실손으로 살려줘요? 착한 실손으로. 그럼 팀장님 처음에 가입했던 그 실손 보험에 특약이 3가지가 가입이 돼 있었어요, 제가. 네네. 근데 10년 뒤에도 그러면 네, 그거는 이제 가입이 되죠. 기존에서 이제 있었던 거니까. 거꾸로 개인 실손이 없는 사람이 1년치 실손 의료 보험료는 내야 중지를 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때는 특약 없이 보험료가 제일 싼 걸로 가입을 하고 나중에 부활시킬 때는 특약을 추가할 수는 있나요? 그거는 안 됩니다. 보험은 처음에 가입할 때 풀세트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하는 거는 안 됩니다. 특히 그 질병 관련된 거는 추가는 안 되고요. 상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고가 날지 미래를 알 수는 없으니까 상해는 이제 추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질병인 경우는 추가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착한 실손 가입해도 2만 원이라고 치면 1년 치면 24만 원이에요. 재직자라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 게 1년치 보험료가 싸겠네요. 빨리 가입하고 중지해놨다가 나중에 살릴 때 그때 판매되는 실손으로 살리는 거예요. 나이가 어렸을 때 해야 보험료가 싸니까. 그렇죠. 단체 실손만 있는 분은 나는 건강관리를 해서 이 단체 실손을 전환할 건지 지금 개인 실손으로 가입을 해놓고 1년 유지에 납입하고 중지를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2개 다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아직도 개인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은 정말 아깝잖아요. 빨리 그것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분이 특약이 가입이 안 돼 있는 상태시라면 특약을 채워서 1년을 더 내고 나서 중지해야 될까요? 특약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게 2017년 4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개인 실손 가입이 그 이전에 되신 분들은 특약이 별도로 분류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자동 가입이에요. 그러니까 돼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가 되겠네요. 얼마 안 되시겠죠. 2017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만 내가 특약까지 가입돼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그 이전 분들은 특약이 별도로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다 실손 의료비 보험에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2개 다 가지고 계셨어요. 네. 퇴직을 하셨어요. 어떤 분이 개인 걸 살려서 이제 혜택을 보셨어요. 그러다 몇 년 있다가 재취업했더니 그 회사에서 또 단체 실손을 준대요. 그럼 이걸 또 중지시킬 수 있나요? 그거는 가능합니다. 몇 번이라도? 다만 재개할 수 있는 건 퇴직한 경우잖아요. 한 달 안에 하셔야 돼요. 1개월 이내에. 퇴직 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음 얘기해 주실 거는 실손 의료비 보험 보장 범위. 실제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금을 받기 위함이잖아요. 보험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급이 되는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급여,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면 그 비급여입니다. 근데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내가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비를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병원비가 200만 원 나왔네요. 그래서 하단에 보면 본인이 실제 200만 원의 병원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가입하신 분은 80% 보험금을 받으시는 거고 선택형으로 가입하신 분은 본인 부담이 이제 10%. 표준화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고 이건 입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200만 원 다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2017년 4월 이후 착한 실손인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 이거를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제가 유병자인 경우에는 비급 MRI라든가 도수 이런 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실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품에 따라서 보험금은 이렇게 지급이 됩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이 보장되는 범위.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형으로 가입할 거냐 선택형으로 가입할 거냐를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표준화 이전이나 표준화 보험에서는 표준형, 선택형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손 의료보험 하나로만 가입하면 됐는데 지금 가입하실 때는 표준형으로 가입할 건지 선택형으로 가입할 건지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표준형은 입원인 경우에 본인이 이제 20%를 부담하니까 선택형보다 보험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표준형으로 선택했다면 입원
입원인 경우에 본인이 20% 부담하시고 80%는 보험사에서 이제 지급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선택형인 경우에는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90%를 이제 보험사가 주는 거고요. 근데 병실 차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1인실에 입원한 것까지 그러면 보험사가 다 주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들은 다 지급을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병실 차액 50%를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 주고요.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1인실을 쓴다 그러면 절반 정도는 본인이 부담을 한다. 통원인 경우에는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의원급인 경우에는 10,000원을 공제하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은 15,000원을 공제하고 드리고 대학병원 이런 데는 2만 원을 공제하고요. 그다음에 약값은 8,000원을 공제합니다. 그런데 표준화 이전에서는 약값하고 병원 합쳐서 5,000원만 공제합니다. 통원하고 입원인 경우와 다 이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언제 가입한 보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 보험이 단점도 있어요, 그죠? 그럼요. 보험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실손의료비 보험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실손의료비 보험은 꼭 가입을 하시도록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험을 드는 이유가 미래 불확실성을 보험으로 좀 커버를 하기 위함인데 젊은 친구들, 우리 아이들 한 10,000원 정도면 그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갱신형이라는 겁니다. 갱신 주기에 따라서 1년, 3년, 5년마다 보험료 산정을 다시 한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그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손해율이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태아 때에서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좀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표준화된 실손에서 착한 실손으로 갈아탈 때 이럴 때는 좀 떨어지죠. 그건 이제 보장이 줄었으니까. 이런 경우 말고는 일반적인 경우는 거의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0대까지는 인상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게 거의 미미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40대가 넘어가시면 헉헉 소리가 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0대인데요. 제가 이미 한 3번 갱신했거든요. 제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2만 원이 채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4인 가족 다 가입했거든요. 지금은 저 혼자만 4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 우리가 이제 경제활동할 때 돈을 내고 사실 뭐 은퇴해서는 이제 연금이라든가 수익형 부동산에서 월세 받아서 생활하시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활동 할 때하고는 지출 규모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건강보험은 이거는 전 국민이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라 그거는 제가 선택할 수가 없는데 건강보험료가 이제 또 은퇴하시면 꽤 나오거든요. 지역 건강보험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 20만 원에서 좀 부동산 자산 많으신 분들은 한 30-40만 원 더 내십니다. 그분들은 연금에서 이제 그런 걸 부담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세요. 20만 원 정도는 건강보험으로 또 혜택을 받으시니까 부담하는데 거기에 이제 실손이 들어가면 본인 거랑 배우자 거랑 합하면 이것도 한 20만 원 또 되거든요. 나는 이제 300만 원 정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서 40만 원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험료로 내셔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네. 계속 평생 내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오르잖아, 매년.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절대 실손보험에만 의존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내가 경제활동 하는 동안 유지할 수 있는 보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가입을 잘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60대까지라는 얘기고 그 이후에 넘어가시면 많은 비용을 내셔야 되고 평생 내셔야 되거든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많죠. 보험회사 약관 들어가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소비자분들이 이 보험회사 약관 들어가서 이거 찾아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라는 거 많이 오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가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실손의료비라는 거는 내가 치료 목적으로 가서 치료받은 거를 보상해 주는 거죠. 고의성이 들어가면 일단 보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몸이 아프면 양방으로 치료하는 분도 있고요. 한방으로 치료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 뭐 개인 선호도니까 뭐가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한방인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약이 첨부되는 경우가 좀 많죠. 과연 치료 목적이냐 아니면 몸보신을 위한 거냐. 양방인 경우는 심사가 좀 덜 까다로운데 한방인 경우는 이게 심사가 굉장히 애매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이제 치과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충치가 뭐 살다 보면 다 있잖아요. 근데 충치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또 거기에다 뭐 씌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철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임플란트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나가요. 근데 이런 비용들이 다 비급여 항목이거든요. 임플란트라든가 한약 먹은 것까지 다 들이다 보면 보험사는 손해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치료를 안 했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 다 그렇게 해서 실손정보에서 받으면 가만히 있는 내 실손 의료보험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치과와 한방 치료인 경우에 비급여는 안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치과 가서 충치 치료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 해봤자 얼마 안 나오거든요. 한의원 한방병원 가가지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만 청구하면 마찬가지로 1-2만 원 정도밖에 받으실 게 없을 거예요. 물론 잇몸 치료 받으시고 충치 치료 이렇게 해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거는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급여, 보철하시고 임플란트 하시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아직 질병이 확정이 안 되는데 본인이 먼저 가서 맞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개념으로 우리는 회사에서 매년 건강검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본인 부담은 없지만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자비로 하신단 말이에요. 내 몸이 이상한지 검사를 하는데 이거를 건강검진 차원에 가서 하신 거하고 배가 아파서 내과를 갔는데 의사분이 당신은 좀 검사를 해봐야 되니까 내시경을 좀 해야 되겠대요. 예를 들어 내시경을 했는데 건강검진에서 한 내시경이에요. 이건 건강검진 차원에서 똑같은 내시경인데 내과 의사가 검사 목적으로 한 내시경 두 개 다 지급이 될까요? 똑같은 건강검진인데. 그래서 건강검진 또 예방접종 이렇게 판정이 되는 것들은 실손에서 안 나갑니다. 치료 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치료가 이루어진 것들은 나갑니다. 건강검진이더라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검사를 했는데 실손을 받고 싶으시면 본인이 판단해서 가서 나 검사해 주세요. 또 나 이거 뭐 MRI 찍을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방문해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하셔야 실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손이 대부분 내가 치료 목적이면 보험사에서 심사해서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확실한 거는 청구해봐야 합니다. 치료 목적이냐 그 편의를 위함이냐는 본인이 판단하기보다 담당 의사 소견이 중요한 것 같고요. 비만도 마찬가지예요. 치료 목적이냐 인정 못 받는 게 좀 더 많아요. 비만 치료를 받았다 또는 피부 질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과가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질병 코드에서 이러이러한 항목은 안 드린다라고 약관에 명시돼 있어요. 명시적으로. 애매한 것들은 반드시 질병 코드가 없으면 보험사에서 지급을 보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견서 내지 진단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안 준다라고 질병 코드가 적혀 있는 항목들이 있죠. 서류를 발급해서 제출했으면 나중에 그거 잘못 발급된 거야라고 본인이 번복을 하셔도 이미 안 됩니다. 이미 서류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접수하기 전에 청구하는 이 진단 코드가 보험사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되는 건 아닌지를 확인하시고 사실은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병원에다 물어보는 게 확실하겠네요. 요즘에 뭐 실손보험 없으신 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러한 코드는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지금까지 한국재무설계 안봉학 팀장님 모시고 실손 의료보험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